나 이번 청문회를 그래도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게 그냥 박정원 때문입니다. 박정원님 너무 박정원 잘하죠. 덕분에 박정원 너무 진짜 너무 멋있었고. 잘하죠. 사실 나는 21대보다는 22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잘하는 것 형태가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잘 싸우는. 그러니까 이게 박정원도 너무 잘하고 장도영도 잘하고 장도영 잘하지. 박준태도 잘하고 주진이도 잘하고 배현진도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 막 사과하세요! 막 진짜 사과 받아내고. 그리고 제가 이상 의원이랑 같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상 의원도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전반적으로 21대보다는 22대 국회가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대로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왔나? 8월 2일 날 4차 청문회를 사실상 잡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가적인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발언까지 한 걸 보면서 그냥 낙마를 시키고 안 되면은 또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후보자도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된 뒤에 회의 한 번만 하면 탄핵시키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매우 높은 걸로 법인카드를 보입니다. 검증하는 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검증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예? 그리고 아니 검증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어차피 탄핵시킬 건데. 세우세요. 어? 위원님. 아니 어차피 탄핵하실 거잖아.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하실 거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아니 각 당이 서로 공격하지 않고 이진숙 후보자 청문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4차까지 잡은 거는 했잖아요. 아니 제가 언제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아니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고 아니, 다른 해야죠. 날 이게 잡아서요, 지금 날 잡아서. 이게 4차 청문회까지 하는 거를 그냥 저희가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예? 아니 반대하셨죠. 그러면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탄핵을 다 시켜서 지금 방통위를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후보 청문회 지금 하는데 법인카드 갖고 지금 30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근데 기사 제목에 단 한 개도 법인카드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제목에 나오는 게 없어요. 뇌구조 이상하다는 기사만 올라옵니다. 진짜로 지금. 안철수 논문검증과 관련해서 2012년 보도했는데 그걸 2017년에 징계를 해서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5년 뒤에 이렇게 해고라는 징계를 하는 경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드문 일이었고요. 사실상 그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이진숙 후보자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봅니다.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잠깐만요.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탄핵을 계속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한 번만 더 회의를 했을 때 또 2인 체제 문제를 삼으면서 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천만 민주당이 해주기만 해도 이 문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탄핵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질 않아요. 예? 그런데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계속 탄핵을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폭력이죠. 그리고 저기 앉아서 지금 검증을 사흘째 받는 분은 뭡니까? 폭력을 당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탄핵시킬 건데. 그렇잖아요. 이 토론과 검증을 뭐하러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법 하나 통과 못 시킵니다. 저희와 협조하고 저희와 협력해서 야당과 여당이 하나로 논의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법 한 개도 통과시킬 수 없고 예산 비목 단 한 개도 만들 수 없어요. 그게 야당입니다.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여러분들이 MBC 지금 지배구조 바꾸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죠?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아요. 이진숙 후보자, 계속하세요. 만약에 청문하세요. 탄핵이 지금 한 번 더 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탄핵을 할 걸로 예상이 되죠. 추진을. 그렇게 만약에 MBC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 그리고 임기 지금 박문진 이사들 신기가 만료되는 그 시간대하고 탄핵하고 맞춰서 해법을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어쨌든 후보자 입을 통해서 탄핵을 야당이 추진하더라도 지금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상당히 마음의 위안을 갖게 됩니다. 멋있다 박정원. 진짜 나 그 말이 제일 멋있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통과돼도 하나도 법 통과 못 시켜요. 그게 야당입니다. 아 멋지다. 심지어 얼굴도 겁나 잘생긴 목소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좋고 79년생이야. 예, 엄청 동안이죠. 나는 나보다 어린 줄 알았어. 결혼했나? 애가 셋이. 애가 셋이라고 꼭 와이프가 있는 건 아니잖아. 한동훈 위원장님도
저도 옛날에 장관 할 때 되게 멋있긴 했는데 남자로서는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떤 정치인으로서 멋졌는데 박정훈 의원은 남자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네. 그러니까 아이, 멋있어 맞아, 멋있어. 없어져. 좋겠다. 제가 편집하면서 계속 그 청문회 영상을 봤잖아요. 최민희가 박정훈 의원한테만 친절해요. 그리고 박정훈이랑 그 최민희랑 정청래보다 최민희가 낫다 안 낫다 하고 이렇게 티키타카 할 때도 보면은 박충건 위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참교육을 합니다. 의원을 상대로. 예, 처리수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인적 의견에 그 머릿속이 일본 대변인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 대변인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서 적격이 아니고 부적격도 곱하기 100입니다. 저는 일본 대변인 아닙니다. 제가 일본 대변인이라고 했습니까? 일본이 이진숙 후보자를 대변인 시키겠습니까? 대변인 같다고 했습니다. 예. 마지막 질의는 거의 정청래 위원장을 능가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주 멋지셨습니다. 아, 이거는 예. 아주 대단하셨어요. 10분의 예. 1도 못했어요. 이진숙 후보 이거 시간 정지시켜 주세요. 정지. 다시 5분 주세요. 5분으로 해주세요. 5분으로. 아, 그래도 5분 드립니다. 이게 정청래 위원장과 다른 점입니다. 아, 예. 훌륭하십니다. 굉장히 뭐랄까 사람이 여유가 있어. 잘 싸우는데 되게 둥글둥글한데 되게 잘 싸워. 그래서 더 이렇게 여성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근데 매력적인. 나는 난 있잖아요. 좋아, 멋질 것 같아. 나는 있잖아요. 근데 최민희가 박정훈한테만 잘해준다니까 갑자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아씨 진짜. 씨. 어떻게 소통할 시은님이 나 때문에 추잡한 느낌이 든대. 죄송해요, 이제 그만할게요. 이것도 봅시다. 예,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야, 내가 과연 민주당 의원들처럼 이렇게 독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들 정말 독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이번 청문회가 MBC 문제를 바라보는 양당의 시각차에서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계속 해주는 MBC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탄핵을 2명이나 전임자들을 추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올라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라면 방송통신위원장 하고 싶겠어요? 무조건 오면 탄핵할 거고 망신 줄 텐데. 다음 사람 못 오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더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져요. 정말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보고 저분을 검증해야 되냐? 과연 저분이 버틸 수 있을까? 이 야당의 공세를, 이 망신 주기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걸 포인트로 놓고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버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저분을 또 탄핵할 거예요, 분명히. 뭐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지금 뭐 말씀 공개적으로 안 하시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을 추진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미 검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요, 법인카드 얘기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법인카드 얘기 30시간 넘게 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 전체 시간 중에. 근데 정말 드러난 게 사적 유용으로 가족끼리 밥 먹었다는 거 하나도 드러난 게 없었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가 쓴 거는 예산입니다. 예산. 경기도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MBC 회사의 돈을 쓴 겁니다. 나라 돈을 그렇게 유용을 수천만 원을 한 게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예? 소고기 사 먹고 개인 카드로 사 먹은 걸 다시 법인 카드로 가서 바꿔오기까지 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파렴치한 법인 카드 범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적 유용이 드러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적 유용으로 단정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마녀사냥처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인격 모독이에요. 최소한의 인격을 지켜주지도 않은 인격 모독입니다. 여기까지 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탄핵할 거기 때문에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MBC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불공정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야지 조용히 하세요, 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MBC의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MBC가 공정한 언론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이번 청문회에 담아서, 우리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MBC가 저렇게 파행적으로 특정
정파성을 띠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데 앞장서지 않고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선배가 근무할 때 40% 가까운 뉴스데스크가 시청률이 나올 때처럼 국민 대다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이런 일을 강단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멋지다. 근데 박정훈의 정치다 최민희 할 같은- 때 교수님 재미없다고 욕하지 않았어?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재미 하나도 없었고요. 나 아니, 옛날에 그 국민의힘 미디어 그거 회의 연속회의 할 때 내가 발언했을 때 박정훈 의원 왔었거든. 아, 그때 친하게 지내고 가서 좀 부벼볼 거. 이렇게 멋진지 몰랐네. 부비부비를 어서 아니 부벼본다는 게 몸을 부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 얼굴을 앞면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거 좀 할 걸. 우리가 저 영상을 많이 아 그리고 너무 최민희가 박정훈한테 부드럽게 말하니까 짜증나. 지난 3일간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 명분을 쌓는 청문회였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은 후보자에게 첫날부터 시작부터 저랑 싸우려 하지 마세요 라고 군기를 잡으셨고 후보자 내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위원들은 구거 안 하셨냐,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된다는 게 답답하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죠.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홍위병인 MBC의 박문진 이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 것인가. 뇌구조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굽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좀 아까 얘기한 MBC를 홍위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야말로 공영방송에 대한 모독이다. 구도가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희에게 저기요. 저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 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사인식의 문제랑 내부조랑 다른 MBC를 홍위병이라고 하는 태도 누구 DNA 문제 삼는 겁니까? 저는 문제 삼습니다. 계속. 지금 위원장 시간도 되지 않고 이게 위원장 동무대입니까? 상임위원회라는 게 여야가 토론하고 이런 자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제가 아까 대화 과정에서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박충건 위원님께서 사선을 넘어서 자유주의 국가, 민주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저는 제 발언을 속기록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북한 독재를 탈출해서 여기 왔더니 최민희 독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독재가 있습니다. 아 근데 탈북자도 멋있어. 국민의힘 의원들 다 좀 멋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 지난번에 탈북자 태영호 의원 멋있었죠. 정점심만 정신 차리면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정청래 최민희 중에서 누가 더 저는 최민희라고 봅니다. 나도 박정훈한테 너무 질척거려. 아니 정청래는 최소한 박은정이라는 또라이한테 그 말하지 말라고 퇴장시킬 거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발휘하는데 쟤는 어떤 균형 감각도 없고 그리고 이 3일 동안 청문회하는 동안에 말 제일 많이 한 놈이 저 새끼야. 그러니까. 나 정말 저거는 아니 시도 때도 없이 껴들고 자기 시간 의사진행 바로 한다고 껴들고 지가 제일 많이 해. 아니 의원 말에 수시로 껴들어 쟤가. 그리고 어쨌든 정청래는 콧구멍이 정상이잖아. 우리 오죽하면 정청래가 정상으로 보여. 최민희를 보다 보니까 정말. 근데 셜록 판부님이 셜록 판부 너무 좋다. 저 셜록 팬이에요. 결혼을 한 게 신기하다 그러는데 EBS 세계 테마 기행에 최민희랑 최민희 딸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중국 여행 간 걸 모녀가. 근데 거기 보면 나름 화목해 보이던데요. 근데 최민희가 저기 첫 번째 애 낳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뜻하지 않게 찾아온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정말 아니 최민희를 보면 김정숙이나 이화영 마누라가 정상으로 보일 지경이야. 만약에 교수님 1번 김정숙, 2번 이화영 마누라, 3번 윤미향, 4번 최민희 한 명과 반드시 살아야 한다면 F4구나. 반드시 살아야 한다면 내가 죽을게 그냥. 저 그러지 마.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심했던 건 최재형 목사 증언으로 한 그 청문회였어요. 정말 대통령 부부의 그것도. 부부 생활을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데
아 내가 막 모욕감을 느끼고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그게 거예요. 웃긴 게 야당 대표의 범죄를 얘기하면 막 발광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부에 대해서 진짜 저런 모욕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은 대체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막 나는 막 그런 생각 드는 거야. 막 그러면서 뭐 옛날에 언론노조원이 뭐 광주 얘기해서 광주가 어쩌고 정동영이 막 이준석한테 지랄하는데 진짜 나 여기까지 말이 올라오더라고. 야 그럼 40년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애틋하고 안쓰러워 죽겠고 지금 네 눈앞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살해당하는 네 후배에 대해서는 아무 마음도 없냐? 이렇게 네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너랑 가는 길이 다르든 어쨌든 간에 네 후배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격 리추와 허위사실 속에서 사람이 유린을 당하면 네가 최소한의 인간이면 측은지심이 있어야지. 40년 전에 죽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애틋하고 눈물을 뚝뚝하려 감히 이럴 정도로 지랄 발광을 하면서 네 눈앞에서 인격살인을 당하는 후배에 대해서 넌 어쩌렇게 내 민주당 년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일제시대 때 정신대 위안부에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성인권 운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영부인을 놓고 부부 생활을 얘기하고 외간 남자랑 밤에 통화를 했네 문자를 했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깔깔대고 같이 동조하고 그 린치하고 성적으로 모욕 주고 추행을 하면서 100년 전에 위안부를 니네가 추만다서 그걸 누가 믿겠냐 미친 주변에 있는 네 옆에 있는 지금 네가 당장 생활하면서 네 걸 지켜. 네가 그때 조선 여자들을 끌고 와서 강간했던 일본군하고 지금 영부인을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남자 공개적으로 성추행하는 너하고 뭐가 달라? 뭘 네가 지금 누구를 단죄할 건데 너나 하지 마. 100년 후에 정청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침묵했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역사 그렇게 기억할 거야. 한 명의 여자가 영부인이 됐다는 이유로 정적이 됐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성추행하고 조리델림했다라고 기억하면 너 그거 어떻게 변명할 거야? 네가 그때 어린 학도병들이 그 못 들어오는 전쟁터에 끌려가서 위안부를 한 게 그게 문제야? 그게 더 나빠? 아니면 의식이 멀쩡하고 국회의원이고 국민세금 받아가지고 멀쩡한 놈 지적인 놈 행세하면서 공중파를 틀어놓고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영부인을 그런 식으로 성적으로 유린하고 춤어주는 게 모욕 주는 게 더 나빠? 그게 더 나쁘다고 나는 생각해. 새끼들 진짜. 그리고 나 진짜 너무 화났어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광주 정신을 가진 광주 시민들이 저기 위장 탈당을 하고 진짜 대통령한테 막말하는 그런 민영배 같은 놈을 계속 뽑아주고 그리고 범죄 온상 이재명을 뽑아주는데 그게 무슨 얼어 죽을 광주 정신 그딴 거라면은 나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쟤네들이 이재명 찍는 놈들이 광주 정신을 운운하는 자체가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때 그 일은 소수의 사람이 한 거 그거 정말 대단한 거지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광주 애들이 한 거는 그때 한 그런 거 다 깎아먹고 이미 지하로 파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저는.